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 그 위에 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가장 안철희 씨가 있다. 간이 좋지 않은 탓에 한두 시간만 일해도 쉴 필요가 밀려오는 그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린다는 안철희 씨. 아내와 딸 그리고 늦둥이 아들을 위해 다시 슈퍼맨이 되고 싶은 아빠 안철희 씨를 지금 만나본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을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는 엄마 송혜숙 씨. 안정현 어디 갔냐? 지적장애 상급의 그녀지만 주부 경력만 20년, 아이를 깨우며 상까지 차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다. 몇 국이냐?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카드 한 박스 사야지. 빨리. 카드 한 박스 사야지 인마. 카드. 빨리. 일로. 카드는 빨리 일어나. 자, 손 잡고. 어쩌? 어이구. 어쩌? 기지개 한번 삐고. 어쩌? 막 잠에서 깬 아들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안철희 씨. 자. 이거 참 늦겠네. 어이구 났어요? 사랑해 어머 사랑해 아들 일어나자마자 쏟아지는 엄마 아빠의 애정 공세가 귀찮은 민준이는 부부가 느지막이 얻은 보물이다. 먼저 숟가락을 든 아빠와 딸. 준이야. 준이야. 아이고 이거. 뭐냐 내 카드 안 써줄게 엄마가 아빠가 엄마 돈 줬어. 주식 아니. 하는 거라고. 카드 안돼 좋아하는 카드를 안 사주겠다는 엄마의 작은 협박이 바로 통했다. 이제야 잠이 확 깬 민준이가 엄마에게 온몸으로 불만을 표하는데 카드 안 된다고 누가 엄마 이거 때린대 응? 다른 거 밥 먹으래 주인 시가 엄마 아빠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아직은 고집불통 장난꾸러기지만 무엇을 하든 귀엽기만 하다. 입맛이 없는지 밥을 덜어내는 딸 정윤 씨. 아빠도 입맛이 없긴 마찬가지인데 어? 맛없다고? 입맛이 없다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 거기에 귀여운 아들까지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이지만 사실 그에겐 비우지 못한 밥그릇처럼 쌓아둔 사연이 한가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준이. 주잘거리며 시끄럽게 떠들어야 할 나이지만 민준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말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준이는 우리가 약간 무심했었어요. 한 3살 때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처형이 와서 너무 무지했죠. 저희가 봤더니 그 혀 밑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심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너무 혀 앞으로 튀어나와갖고 붙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하고. 첫 아이를 낳은 후 13년 만에 찾아온 둘째 민준이. 뜻하지 않게 받은 귀한 선물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다. 미국 받아줄까? 엄마 왜 옛 어른들 말처럼 그저 말이 조금 늦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설소대에 문제가 있던 민준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언어장애가 생기고 말았다. 그만하고 빨리 학교 안 갈 거야?
모든 것이 다 못난 부모 탓이라고 말하는 안철이 부부. 그래서인지 엄마 혜숙 씨는 아들에게 사랑만큼은 실컷 주리라고 다짐 또 다짐을 한다. 안민준, 놓고 빨리 밥 먹어.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민준이. 그런 민준이보다 더 한눈을 파는 사람은 사실 엄마다. 몇 잘 먹어? 뚜림? 주인 좋아하는 거? 응? 어떤 거? 응. 제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보다 아들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더 관심인 엄마. 조촐한 밥상이지만 함께이기에 아침부터 배가 든든하다. 한편 거실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안철이 씨. 가족들에게 필요한 약이 모두 여기에 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약봉지들. 없는데? 있어. 정윤이 거밖에 없어. 너 여기 왔는데 알아? 정윤이 거밖에 없다고. 네가 여기다 놓은 게 정윤이 거라고. 간경화 진단 후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단지 일뿐만이 아니었다. 이거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약이에요. 그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좀 약간 옛날에 뭐라 그럴까 젊었을 때는 돈도 좀 잘 벌고 애들도 뭐 마음대로 뭐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쪼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제가 이제 지금 간경화 2기잖아요. 간경화 2기랑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놈이 장가 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벌어서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뭐 당장 뭐 한 몇 년에도 못 살 것 같은 막 그런 공포감 때문에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 한때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불행들이 버거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원망도 했지만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보석들이 옆에 있기에 아빠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엄마 이쁘다 안 이뻐? 헐. 엄마도 더 미워. 붙어! 뭘 붙어? 붙긴 뭘 붙어? 이렇게 입고 가. 일어서. 물에 일어서. 되죠. 아 진짜. 매일 아침 밥 먹이고 옷 입혀주며 아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송혜숙 씨. 하지만 이 전쟁이 싫지 않은 이유는 바로 민준이의 막강한 애교 공격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생각이 많이 그래요? 에. 애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웃죠. 엄마 아빠를 녹여요. 우리 아들이. 엄마를 향해 끊임없이 날리는 민준이의 애교 공격. 엄마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희망이고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게 민준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나면 비로소 아빠의 하루 일과도 시작된다. 자동차로 퀵서비스 일을 틈틈이 하고 있다는 안철희 씨. 간이 좋지 않은 탓에 하루 온종일 일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안녕. 안녕.
아는 동생에게 찾아가 할 만한 일거리가 없는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본다. 너도 알다시피 생각해봐라. 아니 한 2시간 바짝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떨어져갖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 막 떨어져 2시간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일을 하냐. 운이 세상인 사람한테는 큰일 났어. 그렇다고 소유자 신청을 해놨는데도 이게 하여튼 대기는 한 90% 대기 된다는데. 시간 있어. 집에 와서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이상인 데 있으면 가서 일단 갔다가 일단 다시 오던가. 안 그러면 뭐 할 일 없고 그러면은 청소나 좀 해주고 가. 예. 예. 주희가 그냥 청소 좀. 주의가 그게 건강에 좋은겨. 주희가 동생인데 내가 저기서 청소하고 있으면 아이. 민망해야지. 그래도 커피 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는 동생의 말에 왠지 힘이 빠지는 안철희 씨. 나중을 기약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 가요. 네, 수고야. 네, 들어가세요. 예. 육가공 가서 돼지국밥 있잖아. 그 돼지 머리 가져오랴. 누가 가서 돼지 머리 갖고 그래? 거기 저기 자루로가 있나? 아니야 저기 봉다리. 드디어 철희 씨의 일손이 필요한 곳이 생겼다. 무거웠던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다. 거기는 기본 요금 3,000원 받아야 돼. 무거워. 육가공에서 어디로 가? 도기정이점으로? 옥천 돼지국밥 있잖아 여기. 글로 가라고. 그럼 지금 가시려고 했는데 또 바로 연락이 왔네. 네, 지금 가야겠네. 육가공 가갖고 또 돼지머리 좀 갖고 라니까 또 저 돼지국밥도 아는 누님네 집인데 가서 또 갖다 줘야죠. 또 몇천 원이라도 벌어야지. 그래도 저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나 봐요, 나름에. 네, 다 아는 분들이라.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아빠이기에 단돈 몇천 원도 아쉬운 상황. 그렇다 보니 몸에 무리가 없는 일이라면 마다할 것이 없다. 네, 여기는 옥천은 대전만 같지 않아서 대전 같은 경우는 퀵서비스 하면 한 번 뜨면은 한 번 떴다 하면 7, 8천 원씩 받잖아요. 여기는 뭐 동네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은 쓸데도 없고 2천 원, 3천 원씩 그렇게 받아. 창문 달기부터 용접 기술까지 몸이 아프기 전엔 제법 많은 일을 해냈다는 철희 씨.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이 전부다. 안녕하세요. 옥천 돼지국밥이요. 네? 옥천 돼지국밥. 돼지머리 갖고 왔는데. 몇 개? 3개? 돼지머리 2개 들어가서 떴네요. 8,000원인데 짜장한 거? 전화 받으셨죠? 네, 조금 전에 받았어요. 두 개 말씀하셨거든요. 네, 27,000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건수는 좀 있어요. 보통 이것도 이제 유동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한 원래는 내가 내 몸이 좀 멀쩡하다 보면 한 10시까지 11시까지 하면 치킨집도 있고 많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한 7, 8만 원 벌이는 해요. 근데 몸 자체가 영 안 되니까 나는 많이 벌어봐야 한 3, 4만 원. 건강이 악화된 후 약을 먹으며 일하다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 많은 일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누나! 키 봤어? 돼지머리 갖다 달라고 그랬다며. 내 손님이 왔어? 여기다 서비스 하잖아. 여기다 나 됐어.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외가 쪽에 어머님이 또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비형 간염으로.
또 외할머니도 비형간염으로 복수가 차서 돌아가셨고, 아니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래도 비형간염에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유전적으로 이제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며칠 뒤 늘 집에만 있던 딸 정윤 씨가 외출에 나섰다. 중학교 이후 학교에도 가지 않는 딸을 늘 걱정하던 아빠 철희 씨가 그녀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 그 재활 자립센터라고 그래갖고 작업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방에서 안 나오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인관계라는 거 자체가 없었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많은 것을 들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지만 아빠의 마음과 달리 딸 정윤 씨는 가족 외에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이곳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늘 정윤 씨가 하게 될 일은 빨래 집게 조립이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와 있는 것이 영 어색한 정윤 씨. 딸이 사회와 단절될까 두려워 엄마와 아빠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안쓰럽죠.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도 이제 왕따 같은 걸 많이 당했어요. 다른 건 아닌데 뭐 공부를 못해도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말을 더듬는 게 언어가 이제 심하니까. 이 20년간을 죄를 봐온 상태에서는 그 사고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도 약간의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지적 장애 상급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애는 자기는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지적 장애 상급. 하지만 정윤 씨는 아직도 자신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그녀가 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지도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기만 한 정윤 씨. 그저 묵묵히 맡은 일에만 집중한다. 인정할 수 없기에. 더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시간들. 굳게 닫힌 문처럼 그녀의 마음도 닫혀 있다. 그 시각. 학교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는 민준이. 그림 보여줄 거고 이거는 답이 없어, 민준아. 대신에 민준이가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여기다가 받아쓰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민준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답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림 보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아줌마가 사오신 새 바지를 보고 기뻐했어. 그런데 새 바지를 입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왜 그럴까? 바지가 너무 커서요. 바지가 너무 커서요. 민준이는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언어 치료 수업을 받고 있다. 장난기 많던 늦둥이 아들은 이곳에서 우등생이라고 한다. 그 선생님이 참 잘해주세요.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잘해주니까 희망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 언어 치료하는 선생님하고 거기 그 희망반이라고 그 특수반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는 받아쓰기를 하면 맨날 100점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놈이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닌데 그게 문제죠. 이제 혀가 좀 약간 남들 말하는 대로 혀가 짧다는 거, 그것만 좀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 대었어. 왜 손 대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 만져서요. 뭐 만져서요?
라면 같은데요. 미안해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민준이도 아는 걸까? 아이는 수업에 곧잘 참여하며 점점 더 말솜씨가 좋아지고 있다. 초반에 언어 평가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을 때는 어휘력, 그러니까 수준 자체도 한 4세, 5세 이 정도 수준이었고, 뭐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어눌하다고 하죠. 말투가 단어보다 이제 문장에서 많이 발음이 뭉개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 진행을 하면 할수록 민준이가 치료에 참여하는 참여도도 좀 더 높아지고 성격도 좀 뭔가 활달해지는 모습이 보여져서 지금 현재는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치료 수업에서도 좀 더 활발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안 쓰면 왜 안 될까?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장애와 맞서고 있는 민준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아들이 있기에 엄마와 아빠의 희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다. 그날 밤 철희 씨의 집을 들썩이게 하는 일이 터졌다. 한 달을 뭘 지금 거 있으면 일주일 넘었어 너. 내려. 아니 일주일 넘었어. 일주일 넘었는데 뭔 한 달 쉬고 가냐고. 정윤 씨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나간 지 이제 겨우 3일. 무슨 일인지 한 달 뒤에나 다시 그곳에 가겠다며 엄마를 조르고 있다. 한 달 쉬고 또 방송 하면서 좀 쉬고 한 달. 왜? 뭘 간다고 그래요. 네가 저기 해야지. 한 달 후에 갈게. 그러면 선생님이 좋다고 하겠다. 안 돼요 말고. 다른 엄마같이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잘 했으면 우리 새끼들도 저렇게 똑똑하고 친구도 많을 건데 근데 어딘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엄마가 못나서 너희들 이렇게 나눴다 생각하면 제가 죄인 같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미안하죠. 특히 우리 아들 아니 우리 딸이요. 거기 있으면 한 달인데 나에게 장애가 있어 내 딸에게 장애가 생긴 건 아닐까. 딸 정윤 씨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촉촉해지는데 자꾸만 세상과 멀어지려 하는 딸에게 엄마는 지금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그저 죄인 같기만 한 혜숙 씨다. 그러면 선생님 좋아하겠냐고. 안 되면 말고 엄마가 안 되면 말라고 해. 뭐 한 달 쉬고 지금 나도 한 달 쉬고 뭐 할래 집에서? 쉬지. 집에도 쉬어서 뭐 하려고? 아니 한 달 쉬고 가면 뭐. 우리보다 똑똑한 부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혜숙 씨이기에 오늘만큼은 슈퍼우먼이 되고 싶어지는 날이다. 엄마도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엄마 손님 그러지 말라고. 안 하셔 저기 하냐? 아니 타는데 이 시간에 일도 안 하고 웬일이신데?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